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재건축이 오르는 이유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7주째 올라 일반 아파트와 등락 엇갈려 2019년 6월 2일 조선비즈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밑줄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의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매 가격 움직임이 엇갈리는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동안 0.01% 내렸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체 값은 0.01% 내린 거예요. 한 주 동안. 자, 몇 주째 내림세요? 25주째 내림세요. 자, 그런데 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매가는 0.1% 올라 7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일반 아파트 가격은 0.04% 떨어졌어요. 특히 강북은 이렇게 하락한 반면 강남 4구가 상승했는데 그 강남 4구 상승한 아파트들이 자,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대부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는 가격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만 급매물이 소진되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음 기사를 한번 보면 서울 재건축값 상승세지만 반등 마락인 일러 2019년 5월 28일 데일리한 기사예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2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가격 변동률은 전주 0.02%보다 오른 0.06%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강남구 개포지구와 어디요? 음마, 잠실주공 5단지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일부 추경 매수가 붙으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 17억 원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거래했던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실거래는 올 들어 2월 1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2억 원 가까이 오른 18억 2천만 원에 거래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도 9.13 대책 직전 9월에 19억 1천만 원까지 거래했지만 올 2월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다시 2억 원 넘게 오른 18억 2,9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와 잠실 중 5단지 아파트가 지금 급매물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면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 강남 재건축을 지금 잡으려고 정부에서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자물쇠를 잠가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옥죄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면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2017년 6월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2017년 8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18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2018년 2월 정비계획 공공 가이드라인 적용 2019년 4월 자, 지금 재건축 규제를 거의 1중, 2중, 3중, 4중, 5중까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금매로 소진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 규제에 동력 잃는 재건축 음마 잠실주공 더는 못 참아 2019년 5월 9일 스마트 경제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재건축 규제 강도가 그죠? 5중까지 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강남 음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난 규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얻기에 따르며 이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분간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인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재건축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겠죠. 자,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2차 음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촉구대회를 열고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촉구했어요. 이는 지난 3월 29일 1차 집회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집회예요. 집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979년 준공한 음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당초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기존 35층으로 낮춘 정비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소위원회로 심의가 이관된 작년 3월과 6월에도 고배를 맞았어요. 같은 해 8월에 새롭게 접수했지만 시는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류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 주민들도 서울시의 심의 지연에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자, 음마아파트뿐만 아니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 또한 서울시의 심의 지연에 집단 행동을 시작한 상황이에요. 지금 시위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작, 시범, 광장, 대교, 한양, 장미, 화랑, 은하, 삼익, 삼부, 모카, 미성, 수정, 서울아파트 등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진척이 전혀 없다.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과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의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최근에도 공작 수정 아파트가 시에 제출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반려된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 이렇게 재건축을 지금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그 가격 급등에 다시 부채질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인허가를 지금 내지 않고 계속 보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 재건축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 첫 번째, 자, 최근에 3기 신도시 지정을 이제 정부에서 끝마쳤죠. 자,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봤을 때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자, 뭘 보고 장기로 보고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고 투자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자, 두 번째는 강남 재건축을 옥죄면 향후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에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정부도 재건축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투자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결국 이것도 장기죠. 세 번째, 정부의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언급으로 인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에 실물 자산인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아파트인 강남 재건축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하지 않겠다.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언젠간 이런 모든 게 해결이 되겠지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는 장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기가.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은 사실 언제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재건축을 인허가를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기대 심리론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또한 재건축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위주로 많이 돌아가죠. 그럼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상황이 악조건이 되면 투자 심리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앞으로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재건축 투자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점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불확실한 기대 심리로 인한 매수를 한다면 정말로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불확실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많을 때는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많은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거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대 심리로 인해 투자를 할 거면. 자, 지금의 서울 부동산 투자는 허들 경기와 같다. 제가 이거는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 드렸죠. 자, 이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에 한번 올려 드릴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서울 부동산 투자는 허들 경기와 같다. 특히 재건축 투자는 더욱 그래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 갑자기 거래가 막힐 수가 있고 가격이 조정이 크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장기로 보고, 나는 이런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에 좋은 입지에 좋은 곳을 투자해 놓으면 나는 10년 이상 보고 중간에 조정기가 오더라도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난 장기로 보유하겠다. 그리고 장기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올 수 있는 허들, 악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대비하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영토학장TV에서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